네, 평생 처음 본 김치 비지찌개 맛부터 봐야죠. 아, 그렇게 맛있어? 이거는 콩 미지찌개의 음. 혁명인데요. 묵은지의 그 새콤한 맛하고 저 콩의 고소한 맛, 그리고 이 버섯의 여러 가지 버섯의 그 풍미, 향, 이 고소함의 차원이 달라요. 묵은지는 아주 숙성이 잘 돼야 되거든. 그리고 요 버섯. 버섯을 씹을 때마다 그 고소한 그 물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그 자연산 버섯이 그렇게 쫄깃쫄깃하고 쓱싹쓱싹 비벼가지고 이거를 그냥 아, 부럽네. 아주 오늘 승윤 씨 밥도둑 제대로 만나셨습니다. MBN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 윤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어디 가셨지? 어이구 형님, 뭐 하세요? 네, 지금부터 이제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점검 중에 있어. 아, 자리가 다 있네요. 남은 약초의 양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자연인의 노하우인데요. 불필요한 약초 욕심을 거둘 수 있어 산에 오르기 전에 꼭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도라지를 캐서 발효액을 담글 생각이랍니다. 처음에 산에 오셨을 때 기관지 이쪽이 많이 안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처음에 산 다닐 때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이 그럼 그때는 산을 한 10m 정도 못 올라갔어. 한 두 발짝씩 뛰면은 기침을 하느냐고 3분, 4분까지 기침만 하고. 하지만 자연이는 조금씩 산행거리를 늘렸고 지금은 하루에 몇 번씩 산에 올라도 끄떡없을 정도가 됐는데요. 자연인이 건강을 되찾은 데는 무발효액뿐만 아니라 도라지의 공도 크답니다. 여기다 지금 도라지를 많이 심어놨거든. 이게 전부 다 도라지태야. 산중생활 이듬해부터 일구기 시작해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자연인의 도라지 밭인데요. 도라지를 캘 때는 특히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답니다. 확실히 기관지에는 도라지만한 게 없나 봐요. 그렇지. 오, 막 나오네. 이거는 내두가 2개 형성된대. 이거 이게 우와. 쌍대라고 하거든. 쌍대. 가끔 이제 이런 것도 나와. 이것만 가져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 뭐 욕심내면 안 돼. 이 정도만 캐고 집으로 내려가자고. 네. 그래요. 언제든 필요하면 다시 오르면 되죠. 또 여기가 더덕 있네. 더덕이요? 야, 여기 줄기가 그대로 이렇게 붙어 있네. 그렇지. 이거 캐서 우리 오늘 저녁거리 하면 되겠어. 네. 집에 가는 길 발견한 예기치 못한 자연의 선물인데요. 이 더덕은 가래를 없애주고 피를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굵다. 이렇게 욕심을 버리면 오히려 넉넉해진다는 것을 도시에선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연인은 매년 봄, 가을로 2번 도라지 발효액을 담가두는데요. 자연인만의 노하우가 제법 많답니다. 자, 이거 마르는 동안 발효액을 걸러야 되니까 이거 들고 저쪽으로 가자고. 항아리 있는 대로. 도라지 발효액을 담글 때 설탕 대신 미리 담가둔 발효액을 넣는 것도 자연인만의 비법인데요. 무발효액입니다. 아, 이 물만. 그렇지. 깨끗하게. 특이한 방식이네요. 이거는 뭐 원래 있던 방법인 거예요? 아니면 직접 그냥 이렇게 개발하신 건가요? 그 몸이 안 좋았을 때 항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효과를 봤기 때문에. 실제로 무는 따뜻한 성질로 기관지를 온화하게 해주고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호흡기에 노폐물을 걸러내 기관지 건강엔 아주 최고의 궁합이라고 합니다. 껍질은 안 까도 되는 거예요? 요 껍질에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깔 필요가 없어. 근데 껍질을 안 까니까 조금 모양이 좀
다른 사람들은 그 칼로다가 작게 썰잖아요, 이렇게. 손톱만하게 썰는데 이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손톱만하게 썰어서 조청을 하는 거하고 이렇게 두둥겨 가지고 했을 때하고 약성이 어느 게 더 우러나겠어? 보기엔 이래도 이게 어. 그 약성이 이제 그렇지. 강한 거죠. 껍질부터 잔뿌리까지 온전히 약성을 머금은 도라지를 항아리에 넣고 잘 걸은 무 발효액을 도라지가 충분히 잠길 정도로 부으면 자연인표 도라지 발효액 완성입니다. 이제 이들을 뒀다가 네. 6개월 지난 뒤부터 아침 저녁으로 한 수저씩 퍼서 먹으면. 아, 6개월 동안이나 숙성을 시켜요? 그래, 그렇지. 맛있을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해서 이제 배가 고픈 모양이고 뭐. 형님 약을 갖다가 먹고 싶어 하는 거 보니까 말이야. 해발 650m 높은 산중은 봄이 찾아와도 금세 어둠이 깔립니다. 근데 두 분 저녁 준비 안 하시고 어디 가세요? 어이구. 야, 여기는 아직도 얼어있네요. 그렇지. 이 자연적으로 찬 물이 스미는 웅덩이야. 여기는 물이 한 여름에도 네. 뭐 영하는 아니더라도 영도까지는 유지를 하지. 이거 봐봐 이렇게 두껍게 얼어 있잖아. 아니 근데 거기서 뭘 꺼내시는 거예요? 우와. 이게 3년 된 김치야. 그때 먹을 것만 꺼내가게. 네네. 야, 봐봐 김치가 숙성이 잘 됐지.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지. 이게 3년 된 거라도 무르지도 않고 어. 아삭아삭해. 이건 맛을 안 볼 수가 없긴 한데요. 아 그럼 이 맛을 못 보면 어때? 안 되지. 아우 쫙 찢어서 그렇게 말아서 쏙 진짜 맛있겠다. 아, 먹는 거 보니까 나도 먹고 싶다. 야, 진짜 아삭아삭하네요. 아삭아삭하지. 어우, 새콤하면서 정말 싱싱해요. 이 귀한 김치로 어떤 만찬이 차려질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밥부터 얼른 안 치고요. 자연산 버섯 3종류를 넣고 오늘 버섯밥을 한번 해 먹어보려고. 3가지나. 3가지. 느타리하고 표고. 이거는 이제 표고지, 표고. 또 손맛이라고 쭉 찢어서. 손맛이 들어가야 좀 짭조름한 게. 그렇지. 자 여기에 버섯의 제왕 능이까지 들어가고요. 산에서 캐온 더덕도 밥과 어우러집니다. 이건 물 조절을 잘해야 되겠어요. 버섯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근데 물 색깔이 조금 특이한데요? 아 그것도 여기를 속을 이렇게 보면 네. 간에 좋은 헛개나무하고 또 이제 병영성을 키워주는 상황버섯 또 운지 끓인 물에다가 물을 맞추는 거야. 자연이는 그때그때 나는 약초로 물을 끓여서 수시로 마시기도 하지만 요리할 때도 다양하게 활용하신대요. 웅덩이에서 꺼내온 묵은지에 자연산 버섯까지. 야, 요렇게만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섞어져야 이제 묵은지에 자연의 그 향이 배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약물을 이렇게. 상황버섯과 헛개와 운지. 그렇지. 이렇게 올려놓고 그다음 일반적으로 콩비지찌개는 두부를 만들고 나서 나머지 찌꺼기를 넣어서 해 먹거든. 네. 그런데 산에서 혼자 있다 보니 그렇게 하려면 복잡해. 네. 알콩을 싹 갈아서. 아, 지금 비지찌개 만드시게요? 또? 그렇지. 자연인표 초간단 비지는 콩가루를 물로 질게 반죽해서 만드는데요. 비지보다 간편하지만 콩의 영양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처음 보는 거라. 한번 먹어봐. 맛있어. 묵은지와 버섯을 푹 끓이다 얹어주기만 해도 벌써 냄새가 틀리잖아. 그거 좀 넣었다고 콩비지 느낌이 좀 나는데요. 15년차 산골 셰프의 노하우가 듬뿍 담긴 김치 비지찌개와
자연산 버섯 더덕밥이 완성됐습니다. 야, 어우 정말로 귀한 재료들에 자연인의 정성까지 그득하네요. 아, 잘 먹겠습니다. 승희 씨, 네, 평생 처음 본 김치비지찌개 맛부터 봐야죠. 아, 그렇게 맛있어? 이거는 콩 비지찌개의 음. 혁명인데요. 묵은지의 그 새콤한 맛하고 그 콩의 고소한 맛, 그리고 이 버섯의 여러 가지 버섯의 그 풍미, 향, 이 고소함의 차원이 달라요. 운지는 아, 아주 숙성이 잘 돼야 되거든. 그리고 요 버섯. 버섯을 씹을 때마다 그 고소한 그 물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그 자연산 버섯이 그렇게 쫄깃쫄깃하고 쓱싹쓱싹 비벼가지고. 이걸로 그냥. 아이, 부럽네. 아주 오늘 승희 씨 밥도둑 제대로 만나셨습니다. 아, 정말 생각 잘하셨네요. 아, 콩 비지찌개를 이렇게 또 새로운 방법으로. 이게 이제 자연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한번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 이렇게 맛있다고 하니 근데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산에서 혼자 계시면서 이 방법 저 방법 그냥 혼자서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음식이 탄생을 해요.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그새 밥을 반을 다 저 먹었대요. 다 먹었어요. 따뜻하게 또 숭늉 좋죠. 숭늉을 먹어야 밥을 먹은 것 같거든. 저 어렸을 때 그 동네 사시는 할머님께서 항상 그 승윤 발음이 잘 안 되셔가지고 항상 숭늉아 그랬거든요. 숭늉. 네, 숭늉아우도 네. 두 분 밥 한 그릇 뚝딱 드시고 숭늉에 누룽밥까지 아주 제대로 드시네요. 뭔가 구수한 게 버섯의 향도 나면서 그리고 저 상황버섯 가지고 헛개하고 운지 그 맛도 느껴져요. 아 맞아. 오, 좋다. 근데 산에 들어오신 지 지금 15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15년 됐지. 우리 막내가 지금 이제 21살이거든. 21살인데 걔 초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산을 올라오게 됐지. 그러니 이제 막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면 뭘 알겠어. 아,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부인과 이렇게 그렇지. 잘하고. 당시에 이렇게 이제 헤어져서 황토 사업이 잘 되고 그 빚도 다 갚으시고 근데 그때 왜 헤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어려서부터 너무 그 돈에 대한 욕심만 있어가지고 애들 엄마는 아이들한테 너무 신경을 너무 못 써줘서 빚을 이제 다 갚고 나니 이제는 애들 엄마하고 너무 멀어져가지고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됐지. 자연이는 24 결혼 후에도 더 큰 돈을 쫓아 사업체 변경을 반복했고 결국 17억이라는 큰 빚을 떠안게 됐는데요. 이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빚 갚는 일에만 급급한 나머지 가정은 뒷전일 수밖에 없었고 자연인이 산중 생활을 택하며 결국 부인과 갈라서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게 제일 마음에 걸리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내가 못 배웠으니까 아이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꼭 이제 필요로 할 때 이때쯤 되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벌어지더라고. 놈들은 좋은 학원도 보내주고 그걸 내가 못 해줘서 마음이 아파. 하지만 자연인이 산에 들며 건강을 회복하면서 아내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픈 마음에 버섯이나 약초를 팔아 자녀들의 학비를 보태곤 했다는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밝게 자란 삼남매에겐 늘 고마울 따름이랍니다. 우리 시집간 이제 뭐 딸아이는 손자 손녀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즐겁게 놀다 가지. 말들도 보고 가고. 또 지아빠가 이제 여러 가지 산에서 나오는 거 준비해 놓으면 기분 좋게 와서 갔다가 해먹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지아빠가 그동안 못 해줬던 거 좀 잃어버려지는 것 같고, 나 역시도 내가 못 해줬던 거 조금이나마 덜 해주고, 그나마 내가 이제 마음이 이제 편해지지.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을 그땐 왜 몰랐을까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풍족한 돈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위해주는 마음이었다는 걸 말이죠. 산에 들며 자연이는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예사롭지 않은 아침입니다. 뭔 소리야 이게? 집 뒤 폐허가 있던 자리에 자연인이 만든 마을 운동장인데요. 뭐 하세요? 말 운동 좀 시키느냐고, 이래! 아, 말 운동 시키는 거예요 지금? 형님이 운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나도 운동 좀 하고. 말들은 소화력이 약해가지고 네. 운동을 시켜야 돼. 예전에 폐허가 있던 자리를 마을 운동장으로 만든 건데요. 말 타랴, 운동시키랴, 알레기 오면서 자연인 체력이 부쩍 좋아지셨대요. 말보다 사람이 더 빨리 치지. 역시 말이구나. 이렇게 해야 운동이 되지. 아유, 알레기 넌 너무 평온하다. 아이고, 우리 알렉 운동했으니까 자, 건초 먹는 거예요? 칡넝쿨하고 네. 갈잎들. 이 녀석도 처음엔 자연인표 먹이를 거부하더니 차차 익숙해졌다는데요. 이젠 텃밭의 채소며 냉이까지 먹어치울 정도로 산생활에 완벽히 적응했답니다. 그렇지. 하자고. 네. 많이 꼭꼭 먹어? 씹어 먹어. 알레기는 하루에 5-6번씩 먹이고 운동을 시켜줘야 해서 자연인한텐 늦둥이나 다름없대요. 근데 저 승윤 씨한테도 자연인이 주고 싶은 게 있다는데요. 이게 왜요? 물맛 좀 한번 보여주려고. 물이요? 이게 무슨 물인데 이게 항아리에 담겨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장수라고 해. 지장수. 그 독성을 제거해준 해독 작용을 해준다고 하지. 이 물이요? 60cm 이상 흙을 파낸 다음 채취한 황토와 물을 항아리에 붓고 3일 정도 두면 지장수를 만들 수 있는데요. 신경통이나 관절염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뭔가 살짝 흙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흙맛도 나고 좀 약간 단맛도 나지. 이게 흙 자체가 단맛이 나거든. 시원하다. 마시는 물부터 다른 자연인입니다. 저도 한번 그 지장수 먹어보고 싶네요. 맑은 물은 따로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와, 진짜 곱다. 이걸 가지고 속옷 좀 염색 좀 해가지고 입으려고. 황토로 염색? 지장수를 만들고 남은 황토가 아까워서 시작한 건데 지금은 속옷까지 염색하는 황토 염색 마니아가 됐답니다. 그 식초. 이거 식초예요? 식초를 또 여기다가 이거하고 혼합해서 식초를 넣어야만이 염색도 잘 되고 염색한 물이 빠지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요령도 들었습니다. 저기 아버님, 그 뒤에 염색하려고 속옷 좀. 이거? 그것 좀 줘봐. 그러고 보니까 저도 흰색 티셔츠 하나 있거든요. 그거 있어? 예. 그러면 가지고 와. 네. 이거 할 때 네네. 해서 이제 잠시만요. 줄 테니까. 승희 씨, 염색 끝나기 전에 얼른 갖고 오세요. 예. 아유, 벌써 색깔 나오네. 저는 이거 속옷은 아닌데 이거 하고 싶어요. 그것도 돼. 이리 와. 이쪽으로 와봐. 조금 두껍긴 한데. 이럴 때 한번 해봐.
어우, 색깔 예쁘다. 어렸을 때도 이렇게 많이 염색해서 입으셨나요? 그 당시에는 뭐 이게 황토가 그렇게 뭐 좋다 이렇게 대중성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못 느꼈는데 이제 흥리를 하다가 보니 이제 자연적으로 옷이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입기는 했지. 황토 염색은 두세 번씩 하는 게 보통인데요. 흙이 좋아서 한 번으로 끝내도 색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야, 당분간 매이 걱정은 없으시겠어요? 아니 고생했어. 아유, 고생은요. 어. 염색 끝! 나도 끝.